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신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차분하게 준비가 갖춰지고 있었다. 어제 외국계 자본에 의한 인수 제안이 가결되었다. 오늘은 그 최종 계약의 승인과 보고를 마칠 뿐이다. 주주들은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듯이 안도와 이완된 분위기를 풍기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정적을 가르며 회의장 문이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소년. 어제 비웃음과 멸시를 받았던 그 중학생, 강하준이었다. 저는 이 회사의 주주로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확실히 변했다. 일신당 본사 빌딩의 접수 로비에는 평일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1년에 한 번 있는 주주총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가죽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나이든 주주들. 정장을 입은 기업 관계자들이 오가며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 속에 명백히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 있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 키는 150cm 정도? 어깨에 맨 검은 천가방이 그의 작은 체구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그의 이름은 강하준, 나이는 14살이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손에 쥐고 인생 최초의 주주총회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하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접수처에 다가갔다. 한 여성 직원이 응대했지만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견학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저 주주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준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주주총회 안내장과 본인 확인 서류를 내밀었다. 네. 본인이요. 여직원은 반신반의하며 서류를 손에 들었다. 이름을 확인하고 일단 형식적으로 접수용 단말기에 입력했다. 화면에는 강하준 백주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었다. 확실히 기록은 있습니다만. 아버님의 대리인이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할아버지께 직접 상속받았습니다. 증권 계좌도 제 명의입니다. 여성은 순간 곤란한 듯 눈을 굴렸지만 이내 말없이 서류를 돌려주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총회는 6층 제3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준은 감사합니다. 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없었다. 이미 여성은 다음 주주의 응대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안에는 정장 차림의 어른들이 빽빽하게 차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하준에게 마치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생물을 보는 듯한 시선이 여러 개 꽂혔다. 6층에 도착하자 접수처에서 받은 자료와 배지를 손에 들고 하준은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미 70% 정도의 자리가 차 있었다. 앞쪽 자리에는 정장을 입은 임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일반 주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착석해 있었다.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 다가가는 하준. 그러나 여기는 주주석입니다. 앞쪽 한 구석에 비어있던 의자에 앉으려던 하준에게 나이든 남성이 불쾌한 목소리를 냈다. 저도 주주입니다. 학생은 견학석 저쪽이에요. 제대로 확인하고 오세요. 남자는 불쾌한 듯 등을 돌렸다. 주위의 주주들이 또냐는 듯이 시선을 피했다. 하준은 반론하지 않고 조용히 회의장 맨 뒷줄로 걸어가 아무도 앉지 않은 끝자리에 앉았다. 그는 조용히 자료를 펼쳤다. 어젯밤 할아버지의 유품인 책상에서 꺼낸 의안서. 표지에 적힌 길신당 주식회사 제78기. 정기주주총회라는 글자가 눈에 시렸다. 자리 주위에서는 웬 애가 와 있지, 보호자도 없나 같은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하준의 눈빛은 날카롭고 올곧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견학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분명히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한 표가 쥐어져 있었다. 오후 3시 정각,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주주총회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단상의 마이크가 가볍게 잡음을 내고 앞쪽의 이사들이 일제히 기립했다. 하준은 맨 뒷줄에서 허리를 펴고 배포된 자료에 눈을 떨궜다. 먼저 실적 보고.
작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 제조 원가 급등, 경쟁 상품의 대두, 물류비 증가. 예상했던 숫자였다. 사회자가 그럼 제2호 의안, 사업 재편 계획 및 주식 양도의 건에 대하여 라고 낭독하는 순간 공기가 일변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등단했다. 금태 안경에 짧게 깎은 금발. 지나치게 정돈된 넥타이와 포켓치프가 그의 계산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계 투자사 대표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였다. 다소 과할 정도로 예의 바른 말투가 오히려 불길하게 비쳤다. 하주는 그의 목소리에 위화감을 느끼며 페이지를 넘겼다. 투자사 대표는 거대한 패널에 슬라이드를 투영하며 일신당의 합리적 성장 플랜이라 칭하며 설명을 진행했다. 먼저 생산성 관점에서 공장을 2개 거점으로 집약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은 폐쇄하고 최신 설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전략. 비효율적인 계절 한정 상품은 전면 폐지하고 스테디셀러 라인에 집중하여 이익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원 배치 재검토. 현재 직원의 30% 정도를 최적화 대상으로 하여 전략 부문의 자원을 재분배하겠습니다. 즉, 해고, 정리, 구조조정.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냉혹했다. 하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할아버지가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했던 전통상품, 통파 찹쌀떡. 그것도 아마 비효율적이라며 잘려나갈 대상일 것이다. 장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투자사 대표가 말하는 숫자는 확실히 매력적이었다. 인수 후의 예측 그래프에는 3년 내 이익 2배, 배당금 증가라는 글자가 춤추고 있었다. 몇몇 주주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응하듯 몇몇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그 속에 하준의 작은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는 없었다. 그는 망설이듯 다시 한 번 손을 들었다. 그러나 앞쪽 단상에서는 사회자가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시선을 돌렸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하준은 손을 내렸다. 직후 옆자리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아직도 손 들고 있네? 중학교 반장 선거라도 하나. 사회 견학 왔나 보지? 여름방학 자유연구일지도 몰라 속삭이는 목소리. 하준은 조용히 자료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용한 분노가 싹트고 있었다. 인수라는 숫자의 이면에 있는 것, 그것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자 전통의 만리자,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회사 그 자체였다. 그는 메모장에 펜을 놀렸다. 공장 폐쇄는 곧 직원 해고, 전통 상품 폐지는 곧 통파 찹쌀떡의 소멸, 인원 최적화는 30% 감축, 그것은 최적화가 아니라 파괴였다. 하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무리 비웃음당하고 무시당해도 그에게는 이 인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질의응답이 끝나자 총회는 표결을 향해 진행되기 시작했다. 사회자가 의사를 낭독하고 주주들은 점차 소란을 거두어갔다. 하준은 다시 한번 손을 들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도 저 녀석, 손 들고 있네. 밥줄의 남성 주주가 비웃듯이 웃었다. 누가 좀 말해줘라. 이제 장난칠 시간은 끝났다고 그에 호응하듯 주위의 시선이 하준에게 집중되었다. 비웃는 눈, 멸시하는 눈, 짜증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 눈의 부모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애 하나만 보내고 견학석으로 돌려보내. 주주 권리를 착각하고 있어. 하준은 말을 잃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반론하려던 그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주주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해주셔야 합니다. 말의 칼날이 하준을 베었다. 그것은 형식상의 주의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격이었다. 그렇다잖아.
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야. 애가 경영을 뭘 알겠어. 주식도 부모 명의겠지. 장내가 소란스러워지는 가운데 마침내 누군가가 하준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애초에 그 명찰, 진짜야? 애가 백주나 가진 게 이상하잖아. 증거 있어? 서류 보여줘. 하준은 초조해하며 가방에서 통지서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온 중년 남성이 그 손을 뿌리치듯 쏘아붙였다. 위조겠지?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바사삭 하고 봉투와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하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 모았다. 주위의 공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져 갔다. 뭐 하는 거야, 저 애는. 부모가 쥐어준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런 곳에서 애들 장난이나 하고 어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준에게 쏟아졌다. 모두가 어이없다는 듯이 혹은 가짠타는 듯이. 저는 정말로 주주입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다. 그저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주운 종이 뭉치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작고 작게 보였다. 그때 잠깐만요.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장의 소란을 갈랐다. 맨 앞줄에서 걸어 나온 것은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단정한 머리에 작은 명찰. 박서연. 일신당의 격리부에 소속된 젊은 사원이었다. 그분은 정식 주주입니다. 접수처에서 제가 직접 통지서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하준의 앞을 막아섰다. 증권사와도 연락하여 명의의 정당성도 확인 완료했습니다. 상속에 관한 절차에도 하자는 없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들자 그녀의 등이 커 보였다. 마치 차가운 빗 속에서 내밀어진 우산 같았다. 이 이상 불필요한 의심을 하신다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점차 조용해졌다. 정말로 주주였나? 미안하게 됐군. 좀 심했을지도 모르겠어. 모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하준의 마음에는 화상처럼 새겨져 있었다. 단 혼자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래도 그의 눈빛에는 확실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그것이 지금의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장내가 평온을 되찾았을 무렵 하준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작아진 등 뒤로 향하는 시선은 아까까지의 조롱과는 조금 달랐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도 존중도 아니었다. 골치 아픈 애가 있다는 공기가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하준은 메모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박서연이 몇 번이나 걱정스럽게 돌아보았지만 하준은 그저 한 번 작게 미소 지어 보일 뿐이었다. 단상에서는 마지막 의안, 외국계 투자사로의 주식 양도에 관한 표결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회의장의 공기는 어딘가 이미 끝난 일을 확인하는 듯한 권태감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하준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회사는 사람이다. 아무리 기계나 설비가 갖춰져도 사람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일신당 공장을 견학했던 날이 문득 되살아났다. 흰 모자를 쓴 장인들이 가루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화과자를 손수 만들고 있었다. 그 옆에서 할아버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장소다라고 말했었다. 하준의 가방 속에는 이제는 낡아빠진 할아버지의 노트가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직원들의 이름, 근속 연수, 자녀 수, 가족 구성까지 세세하게 메모되어 있었다.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해. 하준은 그 말을 줄곧 믿어왔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말에 차례차례 손이 올라갔다. 한 주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발언권이 있는 이 세계에서 하준의 백주는 너무나 작았다.
주위의 분위기에 밀리듯 거수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반대하시는 분은 하주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맨 뒷줄에서 그것을 알아차린 이는 거의 없었다. 기권하시는 분은 하주는 한 번 손을 내릴 뻔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한번 높이 손을 들어 올렸다. 내 단백주라도 이것은 할아버지의 의사 표시다. 그것만큼은 무시당하더라도 놓칠 수 없어. 표결 결과. 찬성 68%, 반대 12%, 기권 20%. 인수 제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겨우 끝났나 하고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 이걸로 재건이 진행되겠군 하고 기대 섞인 중얼거림. 하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용히 깊이 눈을 감았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오늘의 저로서는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직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 자기 방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다시 열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이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방에서 하주는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 그 안에는 달아빠진 만년필, 일신당 창업 당시의 사진, 그리고 한 장의 봉투가 있었다. 흰 바탕의 먹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준에게. 이것을 여는 것은 내가 정말로 곤란할 때만 하거라. 이 할아버지의 필체였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개성 있고 따뜻한 글씨. 하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2장의 종이였다. 한 장은 놀랄 만큼 낡은 주권이었다. 거친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일신당 주식회사 의결권부 제1호 주식이라는 글자. 발행일은 1968년. 이 표면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창업자 강동진의 사인이 새겨져 있었다. 눈을 의심했다. 그 오른쪽 아래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의결권 비율 51%를 가짐. 하주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과반수. 즉, 이 한 장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또 한 장, 거기에는 할아버지로부터의 편지가 쓰여 있었다. 하준아. 이걸 읽고 있다는 건 너는 지금 일신당을 위해 일어서려 하고 있겠구나. 나는 일신당이 언젠가 인수의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외자, 숫자, 합리화. 그것들은 때로 사람을 버린다. 하지만 회사란 사람이다. 과자를 만드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미소로 받는 사람. 그 연결이 없다면 일신당은 그저 공장에 불과하다. 이 주권은 회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회사와 마주할 각오를 가졌을 때만 그것을 사용하거라. 일신당을 부탁한다. 강동진 다 읽었을 때 하준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이 언젠가 이 회사를 지키려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최종 병기를 남겨주신 것이었다. 내가 일신당의 결정을 바꿀 수 있어. 하주는 잠시 동안 손안의 주권을 바라보았다.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봉투 바닥에서 작은 별도의 봉투에 담긴 서류가 나왔다. 고문 변호사에 의한 증명서. 내용은 하준의 명의로 발급된 미성년자의 영업허 가증에 관한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준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식으로 절차를 완료해 두었다. 즉, 하준에게는 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자격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전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손은 지금도 하준의 등을 조용히 받쳐주고 있었다. 가잡 하준은 책상 위에 자료를 정리하고 주권과 증명서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검은 정장을 꺼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중요한 회의에서 입었던 것을 어머니가 수선해 주셨다. 다음은 내가 지킬 차례다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일신당 본사의 대회의실에서는 임시 주주총회 준비가 숙연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최종 제안이 전날 가결된 것을 받아 오늘은 최종 계약의 승인과 통합 작업에 관한 보고가 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원래 이 임시총회는 찬성 다수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외국계 투자사 측의 강한 요청도 있어 신속한 통합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주주들 대부분은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안심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곳에 한 소년이 나타났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교복이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깨너비가 맞지 않는 그 정장은 어딘가 구식이지만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준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애용했던 승부복이었다. 또 왔네, 저 꼬마. 이제 끝난 거 아니었어. 웅성거리는 회의장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준은 똑바로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제와 같은 망설임이나 거리낌은 이제 그의 안에 없었다. 사회자가 눈을 크게 떴다. 법무팀의 젊은 직원이 황급히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준은 스스로 이름을 밝혔다. 강하준입니다. 어제에 이어 주주로서 출석합니다. 배지와 통지서를 제시했다. 이미 어제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담당자는 당황하면서도 접수를 통과시켰고 하준은 그대로 회의장 중앙 통로를 걸어갔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몇몇 주주가 돌아보았다. 그 작은 소년이 무슨 일로 또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 대답은 곧 밝혀지게 된다. 단상에서는 이미 투자사 대표가 등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장은 어제와 같았지만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어제의 의결에 따라 인수계약의 최종 승인과 통합계획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하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 전에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어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도 아직 부족한가? 정식 의결은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하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 회사의 주주로서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 하에 발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그를 보았다. 그러자 들어줘도 괜찮지 않겠어? 하고 한 나이 든 주주가 중얼거렸다. 어제 그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주의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되어갔다. 그리고 하준은 조용히 선언했다. 어제의 표결은 전체 주주의 과반수에 의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제시하는 정보와 증거에 의해 그 결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무슨 소리야? 무효라고. 증거라니. 뭘 가져온 거야? 투자사 대표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하준은 주머니에서 그 낡은 종이를 천천히 꺼냈다. 이것은 일신당 주식회사 의결권부 제1호 주권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 중 51%의 의결권을 가진 창업자의 주식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하준이 들어올린 한 장의 주권에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그것은 1968년에 발행된 길신당 주식회사 의결권부 제1호 주권. 거친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창업자 강동진의 서명,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 중 51%의 의결권을 가짐이라는 기재. 뭐야, 그게. 진짜인가?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맨 앞줄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투자사 대표가 순간 손을 멈췄다. 그런 주권의 존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제에 오른 적이 없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당연합니다. 하준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이 주권은 창업자이신 할아버지 강동진께서 생전에 한 번도 양도하지 않고 보관하시던 것으로 인수의 위기가 닥쳤을 때의 비장의 카드로서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우술렁.
하고 회의장이 흔들렸다. 증권사의 등록 명부상으로는 백주 보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권은 명부와는 별도로 의결권의 우선성이 정관에 규정된 특수 주식입니다. 정관 제47조 중요 사항의 결정에는 특정 의결권부 주주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서연이 쓱 일어나 주권을 받아들고 회의장 끝에 대기하던 법무팀 담당자에게 건넸다. 잠시의 침묵. 이윽고 법무팀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박서연에게 귓속말을 했고 그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습니다. 주권은 진본이며 기재 내용도 현행 정관에 부합합니다. 뭐라고? 그럼 이 소년이 옛 투자사 대표는 입술을 비틀 듯 깨물었다. 하주는 조용히 시선을 들어 말했다. 저는 일신당의 필도 주주입니다. 장래가 일제히 술렁였다. 필도 주주라고 정말로 저 애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이라니. 그럼 어제의 표결은 투자사 대표는 즉시 반론에 나섰다. 기다려. 그런 주권을 이제 와서 내놓은들 어제의 의결은 이미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절차상으로는 가결이야 하지만 하주는 이미 다음 수를 쥐고 있었다. 확실히 보통 주주에 의한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이 의결권부 제1호 주식에는 보통 주와는 별도로 특정 중요 의안에 대한 거부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거부권의 대상에는 사업 양도 제3자에 대한 지배권 이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인수는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용하지만 심지 있는 목소리로 하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이 인수에 반대하는 이상 이 의안은 무효입니다. 투자사 대표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거짓말. 그런 권한이 미성년자가. 저는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이미 가정법원의 영업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주식의 소유, 의결권 행사, 법적인 경영 판단, 모든 것이 정식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박서연이 그 허가증 사본을 들어 올리자 사회자가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틀림없습니다. 그 말이 결정적인 침묵을 낳았다. 소년이 회사의 운명을 뒤집었다. 단 한 장의 종이로. 아니, 각오로. 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지? 누군가가 툭 중얼거렸다. 그 의문은 회의장 곳곳에서 조용한 파장으로 퍼져나갔다. 만약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제 정기총회 시점에서 제출했더라면 인수는 부결되었을 것이 아닌가? 왜 그때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하주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많은 어른들이 곤혹이나 의심 혹은 짜증을 내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평온했다. 사실 저 자신도 어젯밤까지 이 주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웅성거리는 회의장.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하나의 봉투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말로 곤란할 때 외에는 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주는 손에 든 낡은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어제 총회에서 저는 인수 제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무력했습니다. 말을 쥐어짜내듯 하주는 말을 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사람을 지켜라.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의결권부 제1호 주권뿐만이 아니었다. 또 한 묶음의 서류가 정성스럽게 접혀 담겨 있었다. 이것도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방패입니다. 하준이 또 한 장의 서류를 펼치는 순간 앞줄에 몇몇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거기에는 외국계 투자사가 몰래 맺은 토지 자산 매각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인수가 완료된 직후 일신당의 공장, 본사, 창고 등 주요 부동산을 외부 재개발 회사에 전매할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건 인수의 진짜 목적은 브랜드가 아니라 부동산이었나? 잠깐만. 우리는 그런 설명,
하나도 못 들었어. 웅성거림이 단숨에 고함으로 바뀌었다. 하준은 더욱이 또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인수 후의 브랜드 계약 양도에 관한 각서입니다. 일신당의 간판 상품인 통파 찹쌀떡을 포함한 전 상품 라인의 상표는 다른 회사에 분할 매각될 예정이었습니다. 분사해서 해체할 생각이었나 처음부터 갉아먹을 작정이었구나. 더욱이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가 고문 변호사와 함께 생전에 작성한 인수의 진정한 의도에 관한 조사보고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자료에는 외국계 투자사가 동일한 수법으로 타사를 인수, 해체한 과거 사례와 관계자에 대한 청취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없어진 후에도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숫자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 그것은 직원의 생활뿐만 아니라 일신당이라는 기업 그 자체를 잠식할 계획이었다. 이 자료는 이미 일신당의 법무팀에도 제출되었습니다. 진위 조사도 완료되었고 정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강함을 띠고 있었다. 저는 단 혼자서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직원들이 이 회사를 지키려 했던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일신당은 그저 팔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회사입니다. 그 말에 침묵하던 어른들의 마음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건 아이의 망상이다. 갑자기 단상의 투자사 대표가 노성을 질렀다. 침묵에 휩싸여 있던 회의장의 공기가 단숨에 흔들렸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짐승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주권이 진짜라 해도 그런 뒷조사 자료가 어디까지 정당한지 증명할 수 있나? 애초에 너는 미성년자야. 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조차 없을 텐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며 투자사 대표는 하준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누가 시켜서 이런 총극을? 아, 그렇지. 내부에 누군가가 사주했겠지.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짜내는 듯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그 등 뒤에 있던 투자사의 관계자들도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섰다. 넌 조종당하고 있을 뿐이야. 어른들 대화에 아이가 끼어들지 마. 끼어들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하준은 똑바로 투자사 대표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또 한 장의 서류.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결정타였다. 이것은 가정법원이 정식으로 발급한 미성년자 영업허가증입니다. 장내가 일제히 숨을 삼켰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직 1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이 신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일신당을 이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내놓으셨던 겁니다. 박서연이 다가가 허가증을 사회자에게 건넸다. 총회 진행 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입을 열었다. 이 허가증은 유효합니다. 강하준 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을 정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사 대표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하준은 더욱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인수 후 자산 매각 계획서는 외부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일신당 법무팀의 서버 내에 보관되어 있던 정식 조사 기록입니다. 다시 소란스러워지는 회의장. 어떻게 그런 정보를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었나? 하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열었던 봉투 안에 변호사의 서명과 함께 조사 데이터 보관 장소에 대한 지시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법무팀과 계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자료들을 사내에 남겨두셨던 겁니다. 제가 제시한 데이터는 모두 사내의 정식 파일과 대조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단상의 투자사 대표에게 집중되었다.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를 갖춰온 소년에 대해 그는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어제 당신들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투자자로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이 회사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주는 할아버지의 주권을 다시 들어 올렸다. 저는 이 회사를 숫자로 갉아먹는 존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에 어제까지 하준을 조롱하던 주주들이 차례차례 자세를 바로잡았다. 작은 소년이 어른의 거짓과 허위를 단 한 장의 종이와 신념으로 가른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침묵했다. 고함도 실소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팽팽한 긴장뿐. 우리는 속았던 건가? 중년의 남성 주주가 낮게 중얼거리자 그것이 도화선이 된 듯 회의장 전체에 술렁임이 돌아왔다. 계획적이었군. 처음부터. 땅을 팔고 브랜드를 조각내 팔고 직원을 해고하고 우리 표는 사람을 자르기 위한 도장이었다는 건가? 이 말의 가시가 투자사 대표에게 꽂혔다. 점차 분노의 화살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갔다. 제대로 설명해봐요, 투자사 대표. 당신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는 일신당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그게 해체라는 뜻이었나? 회의장의 공기는 명백히 어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어제 하준의 목소리를 비웃던 주주들이 이제는 조용히 그의 등 뒤에 서기 시작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준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압력이 되었다. 단상의 투자사 대표는 명백히 초조해했다. 넥타이를 풀고 입가를 닦았다. 우리는 기업 가치에 기반한 판단을 했을 뿐이다. 통합 후의 사업 효율화는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서 변명은 됐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나이든 주주가 일어섰다. 우리는 당신들을 신뢰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것이다. 본건에 관해 인수의 진짜 목적이 밝혀진 이상 계약 이행에 동의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이었다. 투자사 대표의 이마에 선명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인수는 백지화하겠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덮었다. 이 이상의 소동은 우리에게도 본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없이 단상을 내려와 뒤에 있던 직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섰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사회자가 일어섰다.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인수계약 승인은 필두 주주 강하준 씨의 거부권 발동에 의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외국계 투자사와의 인수 협상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점차 한두 번씩 박수가 시작되더니 이내 회의장 전체를 감싸는 듯한 큰 박수로 바뀌어 갔다. 하준은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하지만 등 뒤로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내쫓으려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 회사는 단순한 숫자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할아버지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고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앞으로도 싸우겠습니다. 그 말에 앞줄에 앉아있던 박서연이 조용히 일어섰다. 저도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이 회사를 누군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더했고 다른 누군가는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하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 순간 그는 하나의 미래를 구해낸 것이었다. 봄바람이 일신당 본사 안뜰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강하준은 오늘도 방과 후 교복 차림 그대로 회사를 찾는다. 접수처에 얼굴을 내밀자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강 고모님, 오셨어요. 오늘 시제품 벌써 와 있습니다. 학생 사장님 등장이다. 사내에는 어딘가 가족 같은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다. 하준은 아직 사장이 아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한 명의 학생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맞이하고 있었다. 본사 응접실 벽에는 창업자 강동진의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다. 그 사진 앞에서 하준은 조용히 손을 모았다. 할아버지, 지켰어요.
아직 도중이지만 나아가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직원들이 개발한 신상품 포장 샘플이 놓여 있었다. 계절 한정 통파 찹쌀떡 봄벚꽃 맛. 할아버지가 사랑해 마지 않던 일신당의 간판 상품을 현대적으로 리뉴얼한 것이었다. 영업부에서는 백화점이나 지방의 개인 가게로부터 주문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폐지 직전이었던 상품도 부활해 지금은 양산체제에 들어가 있다. 이 찹쌀떡 정말 맛있어요. 저 3개나 먹어버렸어요. 수줍게 웃는 이는 경리부의 박서연. 과거 하준의 편이 되어주었던 젊은 사원으로 지금은 그의 오른팔 같은 존재다. 실적, 전년 대비 매출 15% 증가입니다. 이익률도 개선 추세고요. 재건으로는 순조로워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준의 눈가가 조금 풀렸다.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던 직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었다. 희망퇴직 이야기는 철회되고 오히려 신입사원 채용 준비가 진행 중이다. 그때 해체 직전이었던 공장은 지금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차 있다. 작업원들은 하준이 올 때마다 또 왔구나 라며 웃어주었고 작업 주임은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회장님께서 이 공장의 분위기를 바꾼 건 저 소년이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셔 직원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박수로 환영받기도 했다. 아직 중학생이라서요 라며 하준이 쑥스러워하면 나이는 상관없어 라고 누군가 받아쳤다. 그때마다 웃음이 터졌다. 이 공간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박서연이 기쁜 듯이 보고했다. 하준 씨가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여기서 확실히 서포트할게요. 고마워요. 모두 덕분이에요. 하준은 미소 지으며 새로운 사무실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하준을 위해 마련된 한쪽 공간이 있었다. 책상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다. 강하준 경영기획실 특별고문. 창밖에서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고등학교에서 더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해질 겁니다. 든든하네요.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준은 다시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다. 약속을 계속 지킬게요.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회사를 다음 세대로 이어갈 테니까요. 석양이 회의실에 비쳐들었다. 교복 차림의 소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표정은 이제 과거에 어색했던 중학생이 아니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한 명의 후계자의 얼굴이었다. 일신당은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회사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하준의 이야기도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